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유를 향한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는 방송 몰라수다 북한수다 1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28,000에서 3만 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여성분이 75%쯤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자. 도대체 왜? 네. 잘못 생각하면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들은 사람들이 질문이 북한에는 여자 비율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북한도 거의 1대1일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은 정확히 6대4예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6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네요. 예, 여자가 조금은 더 많아요. 어느 나라는 조금씩 더 예, 많긴 근데 이게 하지만, 되게 네.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네. 탈북자들도 아니, 80%가 여자들이니까. 되게 나는 북한에서 살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확실히 많았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고 예, 글쎄요.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6대4가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들 세대 남자가 많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일석이 세대가 아들 해가지고. 예, 어. 아들 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재미나는 덕담이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술을 먹고 아기를 만들면 여자를 만든대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서 맨정신에 못 잤구나. 초점을 못 맞춰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서 여자가 됐다 이런 덕담이 있던데 최근에 와서는 이거 좀 성차별적인 발언인데.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어때서? 네. 그러니까 어때서? 그만큼 아니, 아들을 만들려면 제정신으로 정확하게 져줘야 된다. 그거보다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서 져준? 예,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청상 여자가 한 6대4밖에 안 돼요. 별 차이가 안 이제 나요. 북한에는 점점 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네. 가장 이유가 사회가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갖다나 힘든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아들은 아주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아들이. 미안하지만 아들이 네. 없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딸을 낳으니까 딸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를 챙겨요. 부모를 가족 챙겨요. 그래서 흐름이 제가 있을 때도 흐름이 딸이 최고다. 그러니까 북한도 남아선호 사상이 그렇게 심했군요. 완전 심했는데 네. 권한행군이라는 거 지나가면서 갑자기 단번에 딸이 최고다. 그 대한민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 영웅적인 아들은 국가의 아들. 네. 빚이 많은 아들은 내 아들. 북한도 그 비슷한 말들이 네. 있죠. 아들이 많은 집 엄마는 국제고하다. 그리고 아들을 짓는 집 엄마는 발 한 발은 분주소 마당에 가 있었지만 딸을 낳은 부모는 최신소 마당에 가 있다가 옛날에 소포를 많이 붙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딸은 도와준다. 아들은 맨날 때리고 패고 이렇게 패싸움하니까 분주소 마당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되게 북한에는 여자들이 많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때까지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북한에. 예,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맞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싱글인 분들이 많은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데려가는 남자가 없어서 과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노처녀로. 예, 네. 그 노처녀도 있고 한 번 결혼했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 싱글이 돼가지고 시집가기가 힘들어요. 완전 사람질 못할 사람 되지. 아, 갔다가 네. 오면. 갔다가 오면 여기는 그리고 그래도 30세가 지나면 노처녀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누가 선보여 오지도 않아요. 잠시만요. 너 그런 거 봐서는 여자들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너처녀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가부라고 안 부르잖아요. 돌아온 싱글이다. 돌싱. 네. 맞다.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식으로 말하면 가부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항상 인민반에 가면 동원에 아침에 막 나오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세대주들 다 나와 막 이렇게 반장이 고와요. 우리 집에 세대준 제잖아요. 그러면 삽자루 딱 지고 가면 우리 인민반에 36세대 되는데 가부가 7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부들이 7이 나오니까 남편들이 담배 딱 피우면 야 우리 민반에 맨 가부 떼기들만 이렇게 막 가부도 그냥 가부가 아니고 떼기들만 해서 그래 그때는 그 남자들 막
눈에 불이 펄펄 일구며 봤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 와서도 나 혼자 살면 사람들이 날 가부라고 없애보지 않을까. 아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돌아온 싱글이래요. 얼마나 활기 넘치는 말이에요. 돌아온 싱글. 그리고 칭호가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가부가 세다. 아니 잠시만. 아니 내 말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싱글 사실이니까. 아 세지 세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여기는 뭐 그런 말 없어요. 가부가 세다 이런 말이 네. 없죠. 돌싱이 드세다 이런 말 없어요. 아 그런 말 없어요? 허래비 3년에 이서말이고 과부 3년에 쌀속섬이라고. 네. 맞아. 아, 그거는 속담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대한민국은 그 사회가 중립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 보니까 호칭 자체도 다 부르기 좋고 싱글이든 돌싱이든 너무 좋아요.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높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걸 흠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흠이에요. 이제 선거 때마다 북한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남녀 비율이 그때면 나와요. 과거에는 7대3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돌망고보다 더 흔한 게 여자고 옛날에. 명태보다 더 흔한 게 맞아, 여자라고 맞아, 했어요. 맞아. 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네, 예. 0대3이었어요. 거기다가 음. 남자들이 군복무 10년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 나가는 맞아. 비율이 많아서 맞아. 사회적 그 청년 비율이 여자가 더 많아 더 엄청나게 더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북의 첫 계기가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성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고난의 행군 들어서면서 브로커들이 여자들을 중국으로 대량 다 여자들만 날라갔어요. 다 남자들은 안 날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탈북하려는 시기에 남자들이 청년들이 대체로 군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와서 사회에 눈뜨기 전에는 또 탈북하려는 그런 또 시야라던가 계기가 별로 없어서 그 여기 온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군복무 중간에 온 사람들 한두 명? 뭐 이렇게 몇 명 정도고 나중에는 다 보면 결혼 생활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가정에 저처럼 30대 중반이라든가 30대 지나서 대다수 남자들이 연령대가 여기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젊은들이. 가정생활하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나이가 된 사람들이죠 뭐 사실 소북 씨 같이 이렇게 한창 나이에 30대 초반에 온 사람들은 인재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 시간 거치고 또 브로커들 영향 받고 90년대에 탈북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99%가 여성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돈이 되는 게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는 중국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는데 그게 여자나 사가지 남자를 안 사가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탈북자분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후회해 보기는 탈북에서 처음이라고 중국에서. 저 공감해요. 아니 남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자기는 그 먹기가 힘든 거예요. 성모님도 그래서 길에서 막 이렇게 여자는 대고생을 고생 안 했어요. 여자는 고생 안 하지.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남녀 비율이 북한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가 엄청 심하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밑에 집 사람이 10년 전에 정치범 수용소로 갔어요. 근데 윗집 사람이 큰 간부가 돼가지고 10년 후에 야, 그 집이 다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좀 보겠다. 내가 비밀로 하겠으니까 좀 보겠다 하고 딱 보니까 9식구 다 죽고 엄마하고 딸만 살았단 말이에요. 다 죽고. 그러니까 남자의 생존율이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나약해. 왜 여자가 많느냐 이것은 아까 성근 씨 말씀처럼 우리 탈북자 여성들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직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행하고 우회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우회에서 왔다 해서 우회녀라고 저희처럼 북한에서 직발로 온 사람들은 직행이라고 해요. 근데 본인들끼리 예,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해. 사람들끼리 직행이야? 여자들끼리 뭐야, 야, 뭐 이렇게. 쟤 뭐야 직해야. 직해라는 거는 그냥 중국을 경유해서만 왔다 뿐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그냥 표현하면 우회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기회도 한 150명 됐는데 120명이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맞아. 그리고 직행 온 사람들이 드물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뭐 북한의 여자 비율이 특출나게 많아서인데도 조금은 좀 기인이 되지만 전적으로는 중국에서 살다가 팔려온 사람들이 맞아, 이제는 맞아. 거기서 허적이 눈을 없어서 뜬 자꾸 거죠. 북송이 되다나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공민증을 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주는 나라가 살자 해서 거의 다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다 나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자 5%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딱 떠나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여성인 거예요. 남성들은
진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여성들은 살아내는데 그런 거지. 맞아요. 이게 북한 사회 구도 자체가 남자들이 좀 더 빨갱이에요. 아무래도 조직 생활에 좀 더 매여 있고 군복무도 치고 뭐 이제 조직 생활에 뭐 직장 생활 실틈저틈 끌려나가니까 차마 함부로 그 남자의 위치에서 결심을 하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 더더구나. 아니, 남자가 더 빨갱이란 말 공감. 대부분 생활전선에 여자들이 다 뛰어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영역에 여자들이 회사에 물이 먼저 뜨는 나가서 거야. 회사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생활청와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심하면 뭐 노동단련도 가고 하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국가에 얽혀 매여 있고 그러면 이 국가에서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출산과 육아와 집안 살림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장마당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하루 세끼 먹거리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이 헤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빨리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국경마을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 많이 흘러들어오는 게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하고 장사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별로. 돈 벌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중국 한 번 강 건너 갔다 오는 거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장사꾼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중국에 나올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제가 뛰어드는 여자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북한 정보원이 한 분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1년 동안 보위사령부로 갖다 나왔어요. 진짜 취조받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정보원인데 탈북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다가 네. 보위부에 들어가서 폐인이 돼갖고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 혼자서 감시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시 당하면서 살고 하니까 전화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신 직업 좀 감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했냐 하니까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먼데 있는 그 외화벌이 그 간부가 싹 오더니 저 짝이랑 선 좀 연결해달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이랑 선을 연결해. 예, 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랑 좀 선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잡혔다가 나온 사람인데도 몰래 찾아와가지고 선만 연결해달라. 한 번씩 할 때마다 300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중국하고 연결하면 먹고 산다 못 전다 그런 흐름이 바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 북한 남자가 얼마나 인기 없냐면 저희 동네는 맨 밀수꾼만 있는데 그 고철을 전문 중국에 밀수를 하는데 고철을 한 사람당 50kg씩 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통째로 넘어가고 네, 맞아.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총 대장이잖아요. 그 로반이잖아요. 근데 그 로반이 사람들 모집했어요. 자, 고철 지고 중국에 직접 넘겨주면 거기서 중국 대반이 거기서 강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돈을 직접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팔기보다 좀 더 이득 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정말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지 말고 50km 메고 중국 가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30명 대회를 끼웠어요. 네. 끼워서 압록강 건너가서 거기다 물건 줬는데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고철을 떠서 받는 중국 사람한테 고철만 사지 말고 이 사람도 좀 통째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철 뜨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주마이는 되는데 이 사람은 고철값도 안 된다. 중국에 가서는 이 사람 어떻게 내 팔아 못 먹는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동네에 와서 맨날 웃으며 남편 같이 가면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도 못 팔린 사람이다. 중국에서 예. 아니 개도 팔리는데 예, 개도 파는데 사람은 못 파는 거예요. 중국조차도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웃으면 북한 안 여성에 되는데. 대한 그 인지도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생활력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순종 쪽이고 여자들이 예쁘고 이약하고. 생활력 강하고 뭐 해도 괜찮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북한 여성 하면 오케이 하는데 예. 북한 남자 하면 이 뭐랄까 이 폭력적인 대상 도둑놈 가부적적이고 이거는 그냥 여자들이 도둑질 너무 하니까. 모승질도 집에서 장작 패는 것도 무시무시해서 안 시키려고 하거든. 덜세. 북한 남자는 오면 북한에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왔던 북한 남자는 몽땅 뭐 살인 아니면 도둑질 아니면 사람을 패고 뭐 중국도 뭐 꿍푸가 그렇게 세다 하는데 북한 남자는 들어왔다 치면 두들겨 패고 부시고 뭐 이러니까 북한 남자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소름 돋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이 완전 북한 남자들이 먼저 그 농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농촌 마을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가까운 맞아요. 지역에 이제 그러면 창고부터 털고 뭐. 밭에 들어가서 뭐 캐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거는 도둑질도 완전 아니지. 쌀떡에 들어가서 쌀 다 퍼가고 뭐 소 잡아가고 개 잡아가고 난리가 그치, 아, 아니거든요. 문에다 빗장 질러놓고. 예. 아니, 그 내가 자주 들은 얘기가 중국에 가서 자전거 한 대 훔쳐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거나. 오토바이랑 훔쳐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때려 눕히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북한 외에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세뇌돼 있어 그래요. 맞아, 북한 사람들은 그게 세뇌돼 가지고 북한 외에 외국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를 고립압살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적이다. 이런 마인드가 오지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내 생활 자체가 도둑질 해야지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시스템이 야, 진짜. 국가 거든 협동농자 거든 어디나 하여간 뭐든지 가져와야지 집에서 먹고 살거든요. 그게 똑똑하다 그래.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중국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그냥 우리- 남의 거다 가져다 먹으면 우리 되는 줄 아는데 사유 재산,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잖아요. 사유재산. 네. 그거를 그건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유재산을 존중해주고 사회에서 이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 개념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야. 그냥 나 국가재산이어서 다 갖다가 내가 가져다 먹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 가서도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남의 포전도 나의 나의 포전. 포전 그게 중국에서도 통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냥 막 옥수수나 쌀을 훔쳐오는 거는 그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저희는 국경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중국 가서 자꾸 살인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북한에는 그게 20대 문제야. 애들이 모여진 저 소토군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소토군이라는 게 중국 가서 오토바이랑 훔쳐오는 애들을 소토군이라고 하는데 소토군들이 여자친구들이 제일 이뻐요. 돈을 잘 벌잖아.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쟤 집에가 우리는 남자친구란 말을 안 했어요. 새 집에. 쟤 집에 누구야? 야 소토군이잖아. 돈이 많겠구나. 더 이만 그렇게 채권하다. 인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소토군이라는 게 크게 논다. 그리고 걔네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라 조절위원회 위원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 조절한대요. 네. 그러니까 조절해서 자기네는 평등을 맞춰. 조절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근데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한테 가끔 이렇게 도둑질하다가도 이렇게 주인이 나오잖아요. 네. 무조건 죽여요.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망치 같은 거 가지고 막 가서. 그래서 저희 쪽에는 중국에서 수사가 우리 북한에다가 공식 수사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서태꾼들이 많았거든요. 오토바이 꼼치러 갔다 사람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다 항해도 지방으로 피난 갔댔어요. 중국에서 정식을 해서. 그래서 우리 막 그랬어요. 왜 사람까지 죽이냐. 근데 걔들은 할 수 없었다. 자기를 딱 봤는데 그러면 전화다 대고 중국 공안 경찰에다가 말을 하겠는데 그걸 죽여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실제 안에서도요. 중국 꼭 아니라도 남자들이 좀 그렇다 하는 남자들은 다 칼 털고 다녀요. 다 흉기 가지고. 아니, 아, 일상생활을 할 일상, 때 일상에. 저희 아빠도 좀 칼, 논다는 애들은 다 단도 칼 하나 가지고 다 다녀요.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셨어요. 모양상 중국 넘어가는 메뉴카드랑 애들은 주고만. 단도를 만들어서 의뢰 이거 이만한 거 하나 차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중국 사람들이 좀 미숙한 것 같아. 그냥 소리 질러서 쫓으면 되는데 와서 잡거든요. 이렇게 그냥 두 말 하고 찌릅니다. 자기네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죽으라고 찌르는 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해서 찌르는데 북한 애들이 칼질을 진짜 잘해. 다 얼리 찔러요. 내리 찌르면 안 죽는데 배를 그냥 내리 찌르면 그냥 얼리 찌르거든. 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안 돼. 얼리 찌른단 말이에요. 다. 할 줄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를 내리 찍고 배에다 찍어도 얼리 찌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죽거든. 가면서도 그냥 조그마한 이런 거 하나 좀 가지고 가서 팔이나 하나 긁어서 뭐 그냥 혼내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굽더만 다 찔러 그냥 딱. 그러니까 그게 그 한때 또 그 무슨 군사 훈련이요. 뭐 군대 나가고 안 나가고 북한 참격전이라 남자는 배워주잖아. 북한 남자는 총- 올라갈 거 없이 조금씩은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흐름이니까. 야 진짜 그냥 공격적으로 저 허전적으로 진짜 세뇌시키면서 내가요. 북한은 수비가 없어. 내가 공격만 있어. 한번 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다가 어떻게 미술을 했냐고 그래서 미술을 시작했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을 미워하다가 미술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6월 아니에요. 네. 6월 25일 되면 미친구나 미친. 반미 투쟁월간이어가지고 맞아. 미친구나. 미국을 나쁘게 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아.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거야. 너는 이제부터 미술해야 되겠구나. 그 그림을 그려서 그때부터 미술 하다 보니까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계속 이런 교육만 받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 그걸 못 느꼈는데 그렇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게 한번 그 탈북하다가 여자분이었는데 4명 중에 그 터미널 같은데 버스 터미널 같은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라면을 먹다가 중국 사람이 근데 우리 가면서 그랬어요.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하고 최대로 조용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야 했는데 안전하니까. 말하지 마. 근데 중국 사람 여자가 라면을 지웠다가 근데 그 라면 진 여자가 계속 내 눈에 띄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 불안하다 지금 내가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계속 보는데 딱 그 여자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라면 먹는다는 게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져갖고 땅에 떨어진 거야. 탁 치더니 이 우리 탈북자 일행 그 여자 무릎에 탁 튄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치자마자 딱 일어나더니 아 이게 어디 있다냐. 와 중국 버스에서 중국 터미널 그 버스 터미널 사람을 굉장히 망쳤지. 순간적으로 팔짝 앉혔어. 조용한. 거기 물이 뗐다고. 순간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나오는.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날 무시한다. 이렇게 안 하면 옛날에 그렇게 다음 차례는 얘가 나를 따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겁이 많은 거로 착각하고 자기를 따로 만나서 뭔가 뺏을 것 같다. 이런 뭐랄까 좀 방어적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선입견이. 치자마자 딱 용시틀처럼 튀어나오면서 아 이게 어디 있다키야 말인단 말이죠. 그래 막 안 쳤지. 그리고 오히려 중국 여자는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화선 씨 아버님은 왜 단도를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다니신 거예요? 네. 왜요? 항상 보면 칼을 그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오셨어요. 소스를 이렇게 팔아서 그래가지고 주몽이야? 그다음에 그 요만한 크기였는데 그다음에 칼집을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세 줄로 동줄로 이렇게 쫙 칼에서 비꼼해가지고 칼집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칼날이 들어가는 이렇게 씌우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차고 나무 하러 갈 때는 꼭 그거 가지고 가세요. 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 하러 가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가셨고요. 남자들이 알아요. 이제 저는 그게 지금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거기다 그리고 리스까지 이쁘게 칠해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즐기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전형적인 북한 남자는. 그래서 즐기셨는데? 저걸 왜 할까? 근데 가끔 유용하게 쓸 때는 있어요. 뭐 끈이랑 자르고. 끈 자르고 저기- 그거 끈 잘랐다가 큰일 나요, 언니. 아빠한테 칼날이 욕먹어요. 어떻게 되나요? 칼날 묻는다고. 안 되고 아빠가 정말 중요할 때만 날카로운 거를 써야 할 때만 쓰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도화용지 그 책종이도 막 자르고 그냥 칼이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빠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거든요. 해야 북한 되고요. 남자들은 칼이 저희 아빠는 군관이었잖아요. 항상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진짜 손대면 저 엄청 예뻐하셨는데도 화를 내셨어요. 그 항상 그랬어요. 경대보랍이라는 데 있는데 경대. 아버지 요거 조그만 경대보랍 인체가 안 지어요. 서랍, 거기다가 서랍. 서랍인데 거기에다 서랍. 보면 아버지 금이빨도 있고 금총 말년필도 있고 거기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칼 갖고 막 사과도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어영제인데 무릎 꿇고 다 앉히셨어요. 앉혔는데 이 칼 누가 손대냐 그러니까 아시는 거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전 딱 그대로 해놨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위치를 딱 정해놨었나 봐.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어릴 칼로 때부터 뭐 깎지 않았어요? 잘못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면 왜냐면 아니 딸이 칼을 손댈 수 있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동생들은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저는 죄를 지은 놈이 뻣뻣 쳐들고 내 손 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날 가죽혁들이 때리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죽혁들을 집 터방 들어가는데 모닥 하나처럼 말 안 들으면 손을 안 대시고 가죽혁들을 잔등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때 4개인가 맞았거든요. 나 씨. 근데 아버님이 그걸 갖고 뭘 하시냐면 제 연필을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속대를 손끝에다 대고 늘 가시고 그러면서 칼을 다치지 마라. 근데 그 칼을 쓸 데가 만지지 없으면서 말라. 보신용처럼 갖고 다녔어요. 이제 그 진짜 이렇게 나무로 뚜껑까지 해놓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위치를 표시한 게 아니라 네. 칼날. 본인은 칼날을 보면 알거든요. 저는 딱 뭔가 다른 거 했으면 칼날이 손상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칼 애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날끝 딱 보면 날끝이 딱 싹 누웠거든요. 아 이거 누가 다쳤구나. 내가 쓰는 칼 쓰는 방향만 내가 썼으면 내가 썼을 때는 칼 변경이 이렇게 오니까 방향을 알아. 아 다른 사람이 썼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일반 칼이 아니고요. 완전 날카로워요. 이렇게 됐어요. 뼈 완전 그 날 끝이 종이장의 한 10분의 1
10분 제일 얇게 네. 그렇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건 그 내가 볼 칼로 때 면도가 되거든요. 왜 그러는지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냥 취미 같은데요. 취미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남자들이 북한 남자들의 그 유행? 유별나게 전 제대될 때 총창 하나 하고 훈련된 단도하고 공기권총 집에 가지고 왔었거든요. 가져가게 놔둬요? 다 가져오는 방법이 다 있죠. 땅에다 묻어놨겠죠. 아니 기름정에 싸서 아파트였으니까 기름정에다 싸서 집에다 이렇게 딱 건설했었는데 계모가 공기권총 장갑안전부에다 갖다 받쳐가지고 아예 쫄라게 혼나고 칼은 그 손잡이가 꼬무예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물 좀 축여가지고 쫙쫙쫙쫙 하면 쭉 빠져요 손잡이가. 그게 이제 그 훈련용 단전은 좀 무디거든요 총창도. 가져다가 다 갈아서 이제처럼 종이 한 장도 이렇게 쫙 하면 쫙 면도도 가능해요. 머리칼도 탁 하면 북한 사람은 칼 갈아서 머리칼에다 해봐요. 탕탕탕탕탕 머리칼이 똑똑똑똑 잘라서 떨어져요. 그러면 칼이 잘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왜 가져왔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허심이요? 칼에 대한 그 애착? 애호? 그 제가 이거 아이. 던지깍질 좀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딱. 이거 던지는 거 좀 잘해가지고 그 훈련용 단도는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뭐 저는- 무디니까 그냥 총창이 문제인데 이제 가져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그럼 칼을 이제 항상 탁 차고 칼집에다 딱 차고 나가니까 벌떡 말뚝하게 해서 남아오면 슬쩍 한번 보여주면 이 새끼 뭐 이쯤 하면 그냥 맞아. 바로 이제 딱 걸어갈 때 여기 뒤에 칼이 살짝 보이면 저 쟤는 또 대책 없는 애로구나. 네.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탈북할 때 제가 감자칼을 걷어놨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네모난 그거 말고 네, 아니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감자칼 어떤 거? 그러니까 그냥 감자칼인데 한쪽은 무디고 한쪽만 날이 있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감자를 감자칼이라고 칼 하면 비슷하게 여기서 감자칼은 흉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칼처럼 된 거예요. 그냥 그냥 칼이라고 해요. 식칼처럼. 예. 과도. 예, 작은 과일 식칼인데 깎는 예, 칼, 제가 작은 식칼. 제가 그 고향이 그런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감자를 사과보다 더 잘 깎아요. 이게 끊기지 않고 맞아. 얇게 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는 감자를 물에 헹궜다가 숟가락 끝으로 깎으면 되게 얇아요. 근데 그러게 되면 이렇게 손에 감자물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감자를 얇게 깔다 나니까 감자칼이 정말 제가 애용품이에요. 근데다가 스댕이어서 녹도 안 쓸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했어요? 가져왔어요? 탈북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중국에 가게 되면 사람 이름 모른다. 막 강도들이 막 너를 막 데려가고 납치해가고 피도 뽑고 막 이런 말 해서 눈이 대딱 크잖아요. 겁이 많아서 칼을 넣고 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간 주인집에 딱 가서 그 집에서 제가 호주라는 옷을 입고 왔으면 바꿔주는데 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제가 그 밀수를 하던 그 누님이 제가 딱 들어서서 그 옷을 다른 거 말 갈아입으라고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북한 사람이란 게 알린다. 그래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칼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쁜 새끼 칼을 왜 쥐고 다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감지 칼인데 감지 칼을 왜 이렇게 들고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다 대고 내가 누가 날 찌를까봐 그래서 사실은 그 칼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 야.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칼을 저한테 주택이 뭐예요? 그래 주고서 그때 후회난 게 이거 집에 둬두고 왔으면 누구라도 갖다 쓰겠는데 그 칼이 예전에 내가 3, 4년 스댕칼을 스댕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둬두고 왔어요. 아니 그 노동단련대 가니까 그 주머니 검열을 계속 해가지고 칼을 못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칼이 있어야 고리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칼이 도둑질 최고예요. 그 말로만 듣던 당내 이삭이랑 딱 좋아. 안창딱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 뭐 계속 봐왔고 저는 못하지만 그거 아주 웃겨요. 진짜 그 안창따기는 옆으로 같이 걸어가면서도 안창따기 합니다. 어디 이렇게 잡아가지고 석 가면 이 안주머니가 진짜 따져 뚝 떨어져. 막 그렇게 막 진짜 안창따기 하면서 다니고 하는데 계속 검열하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할 줄 알아요. 칼날을 입에다 물어요. 면도칼. 칼날을 입에다 감춰. 여기다 딱 감춰. 우리 한번 학교 때 해본 거 같아. 누가 그렇게 해봤어. 이런 칼 이렇게 했다가 주머니 검열할 때 주머니 뭐 수색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혀에만 붙으면 날이 촉 들어가 여기. 그 다음에는 쓱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 입 벌려 이러는데 좀 잔인한 놈들은 선생들이 손가락에 이렇게 집어 갖고 막 이래. 그럼 여기 터지잖아요. 그러면 상상했어.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감추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싸울 때 막 싸우다가 갓나 새끼
아가리 식칼 넣고 막 그만이 적시원하라 그렇게- 휘저으라 칼 넣고 입에다 휘저으라고 너무 험하게 아가리가 말하니까 시칼에서 한참 기준 거라 막 이런 거. 아우 막 그런 그러니까 칼을 왜 칼 얘기하니 지금 우리 예.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넘어가니까. 칼이 되게 생활에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 망 돌리잖아요. 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는 망돌, 집집마다 망돌. 다 망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망돌 이렇게 대 있잖아요. 손잡이. 맷돌, 예, 맷돌.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 예, 산에 가서 해와야 돼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칼로 다 깎으셨던 것 같고. 뭐야 갑자기 아, 칼이 쓸모가 많았다는 거. 옥수수밭에 가서 이삭 그 독실하면서 이삭 딸 때도 그 칼 끝으로 싹싹싹싹 아무튼 빨리 딴 거 같고. 그래서 산에 가서 혹시 뭔가 짐승을 만나도 그 칼로 어떻게 다 하지. 그래서 탈북자 중에 남자들은 그렇게 어쨌든 쓸모도 없고 공격적이고 팔려도 안 가고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탈북녀가 많은 거예요.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거인 다 오니까 여자들이 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작년도 올해 그래 남자들이 완전 많아졌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옛날에 비해 되게 남편이니까 지금은 아직도 근데 한참 뭐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팔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들은 팔려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와요. 불법적으로 브로커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토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한 개 토장에 몇천 명이 있대요. 예, 제가 나는 금방 나온 걸먹네. 탈북자들 만났는데 몇천 명? 예, 근데 자기네 그게 작업소가 10개인데 다 불법으로 온 사람들인데 계절 노동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인 그 사장들이라는 게 일이 끝나야 돈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구실대고 안 준대요. 안 줘, 맞아. 그리고 이제 조금만 뭐라고 화를 내면 경찰한테 꼬장하겠다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도 못 가겠지. 일단 압록강을 넣으면 다시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또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원의 남자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그래. 아, 찾아내야 지금은-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토장에 지금도 그렇게 사람이 많냐고 저희는 기자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하니까 진짜 많다고. 근데 어떤 광주를 만나는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래도 돈을 주는 데 있대요. 그러면 풀어돈을 떼더라도 북한에 보내는데 대부분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는 맨날 그런다죠. 너 배짱 노름해라. 경찰한테 알리는 날이면 너 다하다. 막 이런다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속상해. 거기 지금 얻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지금 프로돈을 뗀다고 그랬는데 이게 네. 선이자를 뗀다 이런 겁니까? 예, 그쵸. 이렇게 북한에다가 100원을 보내면 중간 조달자가 30%를 떼는 거죠. 30%를 떼는 거, 요거를 이제 네. 프로돈을 뗀다. 네, 프로돈이라고. 그 제가 엄마 돈 받다가 회산시 보이부에 들어갔댔어요. 그 잡혀갖고 들어갔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남자들도 나 남자 감옥에 있었으니까 남자들도 들어오더라고요. 막 들어오는데 일하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인삼밭에서 일했대요. 아, 맞아요. 중국의 인삼밭에서. 밭에서 일했는데 좋았냐고 하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고 하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좋았냐고 하니까 기름을 달달 바른 빵을 줬다고. 맞아요?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기름을 달달. 이거는 하선 씨가 많이 좀 먹어본 반응이에요. 먹어봤다는 거죠. 빵에다 기름 바른다는 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기름을 그렇게 막 물 쓰듯이 쓴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 가면 그거는 일하는 그 일 시키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하급의 음식을 준 거예요. 기름 바른 빵이. 그것도 하루에 2개 줬대요.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하급 음식이고요. 네. 중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살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뭐 먹는 고기 없지. 중국 사람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꼭 채소 볶을 때는 기름을 두고 고기를 두고 볶아요. 기름 두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고기 50%, 채소 50% 해서 볶아서 먹거든요. 기름도 국자로 넣어요. 국자로 넣고 숟가락으로 안 넣어요. 기름을 한 가마 붓고 거기다가 저 막 봤어요. 튀게 먹고 그래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그게 완전 잘 사느라. 기름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상상이 안 가거든요. 한 달 식량이 되는 기름인데 이걸 한 끼에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야, 이게 뭐야 하고, 거기서 막, 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죠. 그러면서 자기 기름을 이렇게 막 주른 빵을 줬다고. 네. 야, 어마콘지하니까 하루에 2개씩이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나 근데 이해 안 되는 거는 나는 그래도 외국을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빵을 2개 줬다고 하니까 야, 그 나하고 또 가겠다고 하니까 또 가겠대. 대단한 거죠 사실. 그 그 인삼은 일하면서 볶아풀 때려 먹는데 그래서. 남자뿐 아니에요. 저희 친구가 북한에
중국에 팔려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가수원 집에 허라비한테 팔려갔는데 북송돼 왔어요. 여자가? 예, 그러니까 남자 집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태거를 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돌았는데 그래 단련대 갔다가 나와서 저랑 만났어요. 제가 결혼 전인데 그래서 또 중국 가겠대요. 그럼, 야, 니는 또 잡히면 어찌하니까 이사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가수원 집 갔는데 이렇게 빵 같은 걸 기름에 튀와서 강주리 같은 데다 넣고 들어가면 씻고 나가면 씻고 했대요. 맞아, 가난한 자긴 집. 그게 너무 행복해 또 가겠대요. 그게 제일 가난한 집에서 예, 먹는 맞아요. 음식인데. 정말 못 사는 집이었대요. 근데 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줄이다 담았는데 들어가면서 생각이 있으면 그거 먹고 나올 때 그걸 누가 먹는다고 그 시부모님이 말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기름에 튀운 빵을 먹어봤냐? 맞아요. 하선 씨처럼 우리는 빵을 기름에 안 튀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탈북 전에도 기름을 병살 있잖아요. 거기다 숟가락으로 대서 엮고 기름 껍데기 묻는 거 해를 싹 한대요. 근데 맞아. 중국은 막 돼지국자 같은 걸로 막 퍼여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상상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북한은 뭐 국가적인 대행사 열병식이랑 하고 뭐 다 동원됐을 때도 기름 한 병죠. 기름 한 병을 빵 요만한 거 하나 과자 몇 개 주는 것도 전투로 나한테 그거 누가 대신 타 먹었다고 아주 지구받고 싸만원 파는데 아 중국 가서 뭐 기름빵 이제 이런 거 2개씩 2번씩 좀 대단한 거지. 이 기름이라는 게 식용유를 말하는 예, 거예요. 이제 콩기름 콩기름, 중국 사람 콩기름만 먹어요. 강냉이 유채기름 뭐. 기름 뭐 그런 건데 그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개가 입한 먹어서 놀랬다고 그게 저는 제일 충격이었는데 네. 저녁 식사 올라오는 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올라오니까 더 놀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생선 있잖아요. 생선, 뭐 잉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튀겨 먹고 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나가서 한 마리 그냥 잡아서 먹고 그런 건 보통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게 뭐 쌀도 이렇게 100kg짜리 한 마리를 그냥 시장 가서 자전거 끌고 쑥 가가지고 뒤에다가 한 마리 쑥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는가 하면 시장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돈 나서 샀는가 하면 물어보면 이상해서? 나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지? 시장에 나갔다 왔는데 이해돼. 10분도 안 걸렸는데 100kg짜리 쌀을 한 마리 가지고 왔어 이 사람. 이해돼. 이거 어디서 보는가 하는 거죠.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온대요. 그냥 가서 사온대요. 엄청 싸대요 쌀이. 쌀이 진짜 싸대요. 완전. 너무 신기해. 맞아. 중국에서 2원 3원하고 저희가 탈북 전에 한번 설날이 끼워서 인민반에서 한 사람당 70g의 기름을 줬어요. 인민반 그 신묘상점에서 저 이쳐도 안 지는데 기름을 있잖아요. 이런 적은 그 어폰에다가 무게를 떠요. 근데 그 기름 주는 여자는 있잖아요. 완전히 유엔 사무총장만한 인격이에요. 맞아. 자 누구 하면 두 손 한 마리 줄을 쫙 썼어요. 근데 이게 기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그 소래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뒷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그러면 야좀 빨빨 쏘더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철갑을 씌운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여자들은 뒤에서 누가 말하게 해서 걔는 지져라 이거예요. 한 방울까지. 한 방울까지 떨구는데 저는 워낙 심장이 약해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어떤 여자들은 햇바닥을 이거 핫해요. 그럼 뒤에서 말하는데 돌아가 죽겠어 막 이러면서 기름 안 떨어져 그랬어요. 손으로 막 훑어서 이렇게 맞아, 막 맞아. 쏟아서는 막 우리 이러고 그렇게 아니, 탈북 딱 전에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한 두 숟가락 한 끼 기름 감자채 할 먹고 기름이 네. 나온다는데 두 숟가락이 어디예요? 그거? 근데 그거 먹까지 오면 집에 와서 며칠을 알아. 알아요. 야, 입에다 물구레도 왔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있던 사육 만영아 촬영소가 진짜 꿈의 직장이었는데 그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식용유 한 병씩 줬어요. 콩기름. 대단한 거야. 그거 완전 대단한 거야. 완전 대단한 거지. 그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뭐 식용유, 콩기름, 들기름 어이없어. 가게만 가면 넘치는 게 그건데 아니, 뭐 참기름 그거보다도요. 선물로 줘. 이게 진짜 어이없어. 기름은 안 먹는다 하고 여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반찬 요리할 때마다 도는 기름이 다 달라요. 샐러드에는 올리브, 올리브유, 네. 그다음에 채소 볶을 때는 포도씨유. 네. 그다음에 또 뭐 할 때는 무슨 기름. 네. 머리 옥수수기름.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야 그거 할 때는 들기름 넣어야지 맛있단다. 나물무침에 그치, 들기름 나물 넣어라. 비빔밥에는 들기름. 예, 네. 또 그다음에 무슨 이게 뭐지? 나무 뭐 할 때는 또 그 참기름. 참기름 넣어라 이러거든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기름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 음식에는 그거 넣어야 맛있어요. 그걸 지키세요 지금? 난 모르겠어. 지금 어때요? 저는 옥수수 기름만 사 먹어요. 아직 그 북한 마인드가 그 맛이 저는 벗어요. 마트에 가면 그냥 옥수수 기름만 사요.
그냥 그걸 몰라요. 밥에도 비벼 먹고 반찬도 해 먹고 그냥 그 맞아. 한 가지 다 통일해. 드잖아요. 지금 아. 머리 안 아파. 참기름 맛있잖아요. 참기름이 고소한 걸 모르겠어. 다 저희- 똑같아 기름이. 저희 시어머님이 참기름 2병, 들기름 2병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 보내주세요. 농촌에서 짠 거라고. 제대로 집에서 직접 네, 짠 네, 거라고. 그게 2-3년 가요 저희 집. 아 이제 지금 평소에 안 먹어버릴 들기름, 때가 지금 참기름, 그게 좋은 올리고요.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거가 음. 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제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쵸. 아, 근데 그렇게 기름 그걸 먹으면 먹어야. 살찐다고.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어서 장을 튼튼히 하고 들기름을 먹어서 피를 맑게 하고 참기름을 먹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 기름마다 저런 게 있어요. 다 있어. 저런 게 이게. 있어요. 되게. 머리 아파. 또 아파요. 저는 옥수수 기름이죠. 화선 씨.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화선 씨 시집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아까 얘기하다가 남편분이 네. 전번에 우리 방송한 거요. 네. 댓글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는데 저희 아 그렇지. 댓글 보면서 완전 한우성을 지르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전세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네. 저도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네. 오자마자 우정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럼 노이즈 마케팅이다. 아, 그 댓글을 보면서 부군께서 막 예. 그렇지 좋아. 아니 그러면 부군께서 저기 댓글을 남기셔야죠. 이화선 남편입니다. 저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좀 더 세게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하선 씨가 남편을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엄청 오자마자 잘해요. 막 어이없어 하는데 되게 그렇지. 귀여워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혜선 씨는 지금까지 그렇게 악플을 못 받아봐서 약간 악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아 근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근데 저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글을 많이 봤어요. 받아서 그런지. 근데 솔직히 기분이 좋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맞아요. 기분은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내가 말하잖아요. 그 말을 내가 실제 생활을 하선 씨도 그렇고 참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 남편 공개 억수로 잘해요. 이렇게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렇다고 말을 해야죠. 주선아 기자는 저기 하나원 시절 사진 4분 다 공개했는데 네.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주선아 기자께 제일 세련됐다, 멋지다, 뭐 영화배우 같다. 안 보셨어요? 아그 영화 조건에 배우 저기 같다고 올라왔구나 했어요. 사진. 네. 영화 배우서 그거는 못 봐. 언니 사진이 제일 이쁘다고. 제일 이쁘게 나왔다. 제일 네. 이쁘게 하나원 시절에 언니 사진이 제일 이쁘다. 근데 그걸 지금 사진으로 봐. 솔직히 보면 더 이뻤다는 거예요. 아니 사진이 얼굴이 이만하게 네. 나오고 되게 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영화 배우 같다는 이뻤어요 언니. 네. 그래요. 아무튼 사진은 거짓말을 안 근데 하니까. 저 또 실물로도 뭐 네. 생기진 않았으니까 뭐 거머하게 받아들여야죠. 겸허하게? 이뻐요. 네. 그래서 그 남편 우리 부군께서는 네. 아주 남편이 더 웃기네. 사실은 저희가 시집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덧진개찐이에요. 저도 타향살이고 남편도 타향살이거든요. 싸워도 누가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지금 신난 거예요. 남자들은 어린애들이야. 진짜 그랬다고 신나해. 저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남편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뭐 못되게 놀 때는 못되게 놀지만 사실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같이 살아줘라고 프로포즈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오. 왜냐하면 네. 내가 얼마나 언제 좋아. 죽을지 모른다는 걸 네. 나는 알았거든요. 이게 신장 수술을 했으니까. 아파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숨기지 남편보다 않았어요. 2배는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말이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그 밖에서 힘든 이야기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들어만 주려고요. 들어주는 거는 제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그쵸. 얘기하면 그쵸. 정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막 이렇게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좀 있어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한국 여자였으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줬겠는데 마음을 마음속에 편견이 있어. 아니. 그렇지도 그게 않아. 있어요. 잘하고 있는. 그래서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해결해주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들어주는 아니고, 게 네. 중요하다. 건강하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 조금 들어주고 좀 남편 마음이 열리게끔 조금씩 열어서 나한테 다가오게끔 안 되면 저랑 같이 연습 좀 해보고 그럼. 왜 하필 아니 근데 있어요. 시간 다 됐나? 네. 아니 내가 이거는 사실 하선 씨하고 저 개별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뭐 바로 해서 방송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도 누구 수민아 언젠가 하선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번에 새로운 집을 막 이렇게 받게 됐다고 막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막 사람 솔직히 하선 씨가 노력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 집을 분양받고 이런 걸 그러니까 하선 씨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전문가네. 내가 그랬어요. 하선 씨 남편은 참 좋겠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자기 같은 탈북자 여자를 만나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도 자기가 이렇게 말을 남한 사람들처럼 모르니까 이렇게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이해돼. 남편이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그랬던 남편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러는 거 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 말을 들어 그러니까 하선 씨 상황이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 비하면 이걸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만약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한국분 만난다면 나 같은 탈북 여자를 만나서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남들 앞에 또 그런 생각 못해요. 애사동쳐. 너는 내처럼 불쌍한 사람 만났으니까 좀 잘해줘. 아마 이런 바람을 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안다면. 아니 그래도 네. 그죠 뭐 댓글 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네. 편을 들어 좋다고. 네, 그러니까 화선 씨, 할것 같아서. 화선 씨 부군께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근데 댓글 밑에 제가 유아선 남편입니다. 네. 이런 댓글이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